자, 이제 마지막 강연입니다. 자, 이분을 보기 위해서 많은 팬분들이 또 여기 자리해 주셨죠. 그리고 한 팬분은 가장 이른 저보다도 더 먼저 와 계셔서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KBS 공채 27기로 먼저 데뷔를 하셨고 유튜브로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곽범님. 현재 빵송국, 빵빵 터지는 방송국이라고 해서 이제 빵송국, 네, 빵송국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41만 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영상별 평균 조회수가 약 18만 회를 기록하고 있고 영상 총 조회수는 약 1억 2천만. 야, 정말 많이 나오죠.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범민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할까요? 사회자 선생님? 아, 네. 여기에서 하시는 분은 처음이신데 네. 괜찮으신가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Hi, HI. 네, 네. 오늘 네, 마지막이죠, 제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에너지가 떨어졌을 텐데, 네, 제가 마지막이어서 좀 에너지 있게 좀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네. 어깨 한번 쭉 펴시고, 네, 네. 저는 지금 여기 지금 유튜브 빌드업 강의인데 사실 저는 이제 개그 콘서트 출신 공채 개그맨입니다. 네, 공채 개그맨이고 소개를 하자면 다시 한번 소개하겠지만 빵송국 그리고 여기 매드몬스터라고 있는 저 분들이 활동하는 채널이 저 빵송국이죠. 근데 60억 팬이 있는데 구독자가 이제 곧 42만 명이 되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궁금한 건 앞에 선생님들께 많이 여쭤보셨나요? 네, 다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유튜브를 개인 채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와 계신 거고 맞죠? 네, 뭐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뭐 빌드업은 좀 어렵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팁만 오늘 좀 드려도 충분한 시간이지 않을까 해서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회수 늘리는 노하우라고 써 있는데 혹시나 조회수 늘리는 노하우를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저희도 하면서 매주가 전쟁이거든요. 이 컨텐츠가 과연 웃길지 조회수가 나올지 뭐 썸네일 같은 경우도 만들었다가 없고 다시 없고 편집 다시 하고 이 부분이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그 과정이 매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채널은 그 영상 업로드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저녁 8시에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 채널의 뭐 노하우라고 하면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게 약속인 것 같아요. 약속. 이 구독을 눌러주시는 데까지가 예전에는 유튜브가 처음에 막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고 그럴 때는 구독을 좀 괜찮다 하면 다들 눌러주셨거든요. 근데 요즘 추세는 본인이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 많다 보니까 구독을 쉽사리 안 눌러요. 나중에 이쯤 올라왔겠지 해서 찾아서 봐야지 찾아서 들어가서 보고 근데 구독은 안 눌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여기는 선생님이 없이 주변에 조언이 없이 그냥 개인 채널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채널은 피식대학이라는 친구들 주변에 좀 많은 도움을 처음에 샌드박스라는 큰 회사를 구독자가 없을 때 운 좋게 들어가게 돼서 조언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약속입니다. 약속. 구독을 했는데 이 채널은 분명히 수요일 토요일 8시에 올리기로 했는데 어느 날 들어갔더니 수요일 날 8시에 안 올라오고 9시에 올라와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들어갔더니 수요일 날 안 올라오고 막 목요일 날 올라와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저희가 좀 지내면서도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했을 때 한 번이면은 괜찮은데 만날 때마다 밥 한번 먹자. 근데 한 번은 지나칠 수 있지만 뭐 일주일에 5번 만나는 사이인데 밥 한 번 먹자 안 먹고 밥 한 번 먹자 안 먹고 밥 한 번 먹자 안 먹고 계속 하다 보면 신뢰를 잃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일 첫 번째가 구독자를
그냥 우리 채널을 지나가듯이 구독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채널을 정말 사랑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뭐 구독자가 좀 적더라도 이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커뮤니티 같은 걸 활용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몸이 안 좋습니다. 뭐 정 어떻게 안 되면 조금 뭐 무슨 일이 있었더라면 조금 병가를 내듯이 그 회사 조금 늦을 때 거짓말 조금 보태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여러분들께서 어떤 채널을 준비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처음에 미디어라는 걸 처음 배울 때 KBS라는 방송국에서 모든 걸 배웠습니다. 매주 개그 콘서트에 올라가면서 쓸 수 있는 단어와 뭐 써야 되는 수위와 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뭐 지금 분위기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명확히 개그 콘서트가 없어질 때까지 제가 했으니까 매주 회사에 출근한다 생각하고 주 5일을 했으니까 한 제가 8년? 9년을 개그 콘서트에 매일같이 나갔거든요. 그게 버릇이 돼서, 그래서 진짜 코미디언들이 하는 유튜브들을 좀 보면 그 뭐라 그럴까의 그 선이 좀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 분명히 이걸 하면 이걸 여자분들이 불쾌해할 수도 있다. 이걸 하면 뭐 남자들이 불쾌할 수 있다. 이걸 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건 다 배제하거든요. 근데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 어그로라는 단어 때문에 순간 조회수는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순간. 근데 유튜브라는 체계가 다 아카이빙입니다. 다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발목을 잡는 게 그 어그로성, 그 과한, 뭐 자극적인 이런 걸 하다 보면 결국은 제 살을 깎아먹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유튜브가 잘 돼서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건데, 그런 채널이 돼버리면 정말 그 채널에 돈을 투자해둘 그 광고주분들께서 그 채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 만약에 뭐 S사나 큰 뭐 L사나 많은 대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그 채널에 요즘 사실 TV 광고에 돈을 쓰는 것만큼 유튜브 광고에도 돈을 쓰고 있다라는 뭐 그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팀들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될 게 있나 없나를 보냐면 거의 채널 안에 있는 모든 영상을 검수할 정도로, 혹시나 광고를 줬는데 문제가 돼버리면 본인들 회사에 타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당연히 잘 나오겠죠. 요즘 저는 그래서 그 흐름이란 것도 있고 유행이란 것도 있는데, 코미디가 유튜브가 예전에 몰카 컨텐츠였어요. 근데 몰카 컨텐츠가 다 너무 자극적인 제목들이 무슨 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에게 하루 같이 자자고 해본다면 뭐 할 수 있죠. 충분히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하지만 그 안에 내용들이 어쩔 수 없이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몰카 채널들이 지금은 다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고, 다시 지금은 스케치 코미디가 올라왔는데, 스케치 코미디 뭐 대표적인 분들이 뭐 너덜트, 그리고 뭐 쇼박스, 요즘 같은 회사입니다. 쇼박스 있는데 그 친구들은 선을 정말 잘 지키거든요. 근데 그 외에 스케치 코미디 좀 잘 되는데 보면 또 결국은 야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뭐 욕설 같은 거 자극적인 걸 또 시작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봤을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극적인 게 결국 그 채널의 발목을 결국은 잡을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는 거랑,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유튜브 보는 걸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 조금 거슬리는 단어와 이거는 보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뭐 틱톡, 뭐 유튜브, 제가 검사를 해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니까. 그럼 그걸 못 보게 하거든요. 결국은 똑같이 그렇게 자극적인 건 누군가에게 제재를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뭐 패러디 작품 제작이라고 했는데 사실 매드몬스터가 써 있고 패러디 작품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패러디 코미디는 패러디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패러디고 비꼬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매드몬스터의 탄생 배경은 사실 그때 당시에 인스타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플을 아니 실제로 봤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어디 아산역에서 보자고 해서 사진을 보고 나가면 난 못 찾을겠다. 못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걸 이제 저랑 같이 하는 이창호 씨랑 재미삼아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깔아뒀던 어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도 그러면 우리 얼굴을 한번 최대한 맥시멈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 비꼬기 시작했던 게 매드몬스터였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 해결 방법은 지금 유튜브 안에서 저작권이라고 하면 음악 저작권 그리고 아니면은 TV 매체에서 뭐 방송에서 올려놓은 저작 물을 당겨서 쓴다 그러죠. 녹화를 해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6초? 음악은 저작권이 정확히 걸려 있는 저작물은 6초까지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6초 이상이 들리면 이제 잡게 되죠. 구글 컴퓨터가. 그리고 근데 그것도 채널이 작을 때 점점 커지면 수익이 커진 채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작권이 걸려 있는 걸 쓰다 보면 결국은 그 수익이 다 영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작권 문제 해결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 노카피라이트 음악 유튜브에 치면 노카피라이트 뮤직이라고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슬픈 음악 쓰고 싶으면 노카피라이트 뮤직 새드라고 치면 많이 나오고 영어가 짧아서 일단 저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다시 검색을 하는데 그렇게 쓰시면 되고 되도록 TV 매체 거를 땡겨와서 쓰는 거는 진짜 잘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거의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매드몬스터 얘기를 했는데 매드몬스터랑 이어지는 얘기가 저희 채널이 지금 조회수가 1억 2천만 회고 평균 조회수가 18만 회인데 사실 그 전에는 훨씬 좋았다가 요즘 떨어졌어요. 솔직하게 요즘 많이 깎아 먹어가지고 한 30만 회는 됐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깎아 먹은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2차 생산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유튜브를 저도 본업이죠. 사실 본업이 유튜브인데 많은 분들이 본업을 유튜브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잘 되시는 분들의 패턴을 파악했더니 요리 유튜브를 하시다가 결국 요리 책을 염두에 두고 하시고 무슨 낚시 채널을 하시는데 이분의 이름을 단 낚싯대가 나온다든지 저는 무조건 이 컨텐츠는 정말 멀리 보신 분들이라면 2차 생산까지 무조건 생산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매드몬스터가 컨텐츠로 끝났으면 그냥 컨텐츠였겠죠. 근데 진짜 음악을 만들어 보자 라는 2차 생산이 시작돼서 앨범을 실제로 냈고 지금까지 매드몬스터 이름으로 나온 곡만 6곡 정도. 그래서 저는 작사 저작권을 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매드몬스터가 이번에 운 좋게 소주를 한국 전통주를 발매를 또 했습니다. 이것도 패러디에서 시작된 거고요. 박재범 씨의 원소주? 그러면은 이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앤주라는 전통주를 발매를 했고요. 지금 이 소주 업계 쪽에서 굉장히 이제 뭐라 그래야죠? 점점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더 퍼져 나갈 텐데
찾는 분들이 진짜 많아지고 진심을 다해서 했으니까요. 2차 생산을 가짜로 한 게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그래서 지금 1차 품절 다음 주 뭐 해야지? 그 다음 주는 그럼 뭐 해야지 보다는 내가 이걸 하니까 내가 결국은 뭘 할까? 이걸로 내가 잘 되면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컨텐츠의 방향성은 충분히 나온다고 저는 어렵다면 다음 주 다다음 주께 당장 어렵다면 그리고 또 더 많이 있을 건데 이 안에 저희가 너무 뭐 이런 거 저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저는 항상 그 2차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저희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저번 주에는 공연을 또 했고요. 그런 게 다 2차 생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염두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네. 뭐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2차 생산을 조금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면 결국은 어차피 잘 열심히 했으면은 보상이라는 게 솔직히 조회수가 저의 보상입니다는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수익이 어느 정도 찍히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팀 구성원은 뭐 유튜브 채널 되는데 혹시 뭐 그냥 편하게 지금까지 얘기를 이 정도 했는데 중간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뭐 궁금한 게 딱 있다. 네. 그냥 마이크 없이 네. 근데 지금은 소속사가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없으셨는데 시작했었잖아요. 네. 유튜브를. 그래서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뭔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서울이죠. 거의 다 큰 MCN 회사라 그러잖아요. MCN 회사가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데 제가 전에 있던 회사는 샌드박스였고 국내에서 거의 제일 큰 회사죠. MCN 회사로. 지금은 메타코미디라고 해서 옮겼어요. 샌드박스에 있었던 코미디 크리에이터들이 전부 나와서 같이 있는 지금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장삐쭈, 뭐 피식대학, 뭐 쇼박스, 뭐 저희 김혜준, 뭐 네 그리고 나몰라 패밀리, 김경욱, 다나카 지금 하고 있는 그 외에 뭐 스낵타운도 있고 많이 있는데 회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없어도 됩니다. 사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회사가 없어도 돼요. 사실 본인이 찍고 본인이 편집하고 올리고 그 유튜브 스튜디오도 잘 돼 있고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는지 체크도 다 되고 어디서 유입이 됐는지 다 체크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MC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된 이유는 2차 생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튜브까지는 혼자 할 수 있어요. 다 혼자 하면 되죠. 집에서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컴퓨터 하나면 발리에 가서 하시는 분도 있대요. 그냥 옮겨 다니면서 파타야 가서 그냥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려놓고 여행하면서 올려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차 생산이 힘든 거죠. 2차 생산을 하려면 어떤 기획서도 어딘가에 넣어야 될 거고 그런 일까지 하면서 유튜브를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업무를 다 봐주는 광고가 들어왔을 때 광고 체크 솔직히 저희가 여기 배우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갑을 들어가 있는 서류만 보면 그냥 똥이 마려울 정도예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갑인지 을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런 걸 체크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챙겨줄 수 있는 게 회사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판? 분명히 회사는 맞습니다. 대신 회사를 들어갈 때 그냥 당연히 달콤한 얘기 다 해주시죠. 막 여기서 이렇게 해줄 거다. 저기는 뭐 7대 3이지. 우리는 8대 2만 할게요.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알아보시고 회사를 잘못 들어가서 꼬꾸러지는 채널도 많아요. 진짜로 포기하게 되고 권리 포기하게 되고 이런 회사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근데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고 2차 생산 이후에 뭔가를 만들 거면 회사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형님은
저 TV를 잘 안 봐서 네. 오늘 처음 뵀습니다. 네네. 근데 저도 세- 처음 뵀습니다. 예, 세 분 강연자 중에 가장 시원하게 하시네요. 네. 예, 뭐 정제된 표현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저는 1000명 만드는데도 25개월 보름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꼈어요. 300명 될 때까지는 야 친구야 형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늘려봤는데 그 이후에 정체되면서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 재밌는 영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40 몇 명인데 저는 5월 달부터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그 심화반 과정 저는 그게 할렐루야였어요. 오. 예, 엉터리로 저 혼자 막 배우다가 그 전문적인 강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니까 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싹 정리가 됐어요. 그러고서 실력이 늘기 시작했는데 그때 680명 후반이었는데 예, 얼마 안 돼서 1000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상의 기술로 그 사회에 보탬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헌혈증을 모아주는 걸 한다든지 뭐 누가 사고가 났는데 도와주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그래서 저는 공익 리포터, 영상 리포터 쪽으로 제 길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5월 달 이후부터 300에서 한 500의 수익을 올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회수가 위로가 되진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좋죠. 조회수가 올라가면. 근데 그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거에 집착보다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듣고 싶은 게 저도 사실은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네. 여기에 이렇게 와서 편하게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네네. 생계에 지장 없이. 근데 그러면 제가 2차 제가 이제 살을 지금 자전거를 타면서 22.4kg를 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책을 내자고 2차에 대한 맞습니다. 그런 동기부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궁금한 거는 지금 이렇게 강연 활동도 하시고 네. 또 분명히 책도 내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브랜디드 광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달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과정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힘든 과정. 힘들었죠. 수익이 안 나고. 네. 그럼 그 과정과 그리고 처음에 수익이 나서 현재 어느 정도 그 유튜브에서 순수하게 창출되는 그 광고 수익 이외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고 계신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형 채널 명이 어떻게 되나요? 아예 저는 저기 딸 셋하고 엄마 아빠가 한다고 그래서 딸 셋 엄빠 TV로 돼 있습니다. 딸셋 엄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는 길에 구독을 꼭 하고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돌아서 얼마를 버냐를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그 콘서트 할 때 거기는 그 사람들이 공채 개그맨이라고 그러면 이 공채 아나운서랑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월급을 받고 그냥 활동을 하나 보다. 그 외에 행사로 돈을 벌고 하나 보다 하는데 공채 개그맨들은 사실 출연을 해야 출연료가 나와요. 그 약간 돼지고기처럼 등급이 매겨져 있어서 그 몇 등급에 된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편집이 되면 자기 출연료 60%밖에 못 받아요. 근데 그 회에 아예 출연을 못하면 그 주는 그냥 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딱 그냥 공무원 정도 수입을 벌었었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결혼식이나 어디 행사 사회나 이런 걸로 남은 걸 채우고. 근데 형님께서 궁금하신 지금은 네가 유튜브를 해서 어느 정도 버냐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 어디 TV 프로그램 나가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얼마 벌어요? 그러면 그때 벌었던 거에 솔직히 말하면 10배? 10배는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요즘 조금 신경을 잘 못 썼다고 한 게 외부적으로 할 일이 또 많아지니까 유튜브를 또 신경을 못 쓰는 기간이 또 생기더라고요. 여기 나가야 되고 뭐 저기 나와달라 그러고
자연스럽게 바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유튜브가 점점 구독자가 늘면 늘수록 동기부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기부여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점점 구독자가 올라가면 여기서 좀 나와주세요. 여기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거는 그때보다 한 10배는 더 잘 벌지 않을까요? 네. 처음에 네. 어느 정도 내가 그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수익이 발생한 시점은 시작으로부터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저는 개그 콘서트가 막 소문이 들렸어요. 아, 이제 거의 끝날 수도 있다. 말이 안 된다.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코미디 프로그램 없애냐. 있다가 그게 몸소 와닿는 거죠. 잘하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원래 같이 공연을 하던 이창호란 친구랑 그러면 우리도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고 그게 5월 19일에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2019년 맞나? 19년? 20년? 19년 아닌가? 20년? 아무튼 5월 19일인데 그러면 2020년이네요. 20년 5월 19일 날 시작해서 1년 안에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안 되더라고요. 와, 1년을 유튜브로 번 수익이 2명한테 들어오니까 막 들어오면 8만 원. 예, 막 6만 4천 원. 와, 이 앞이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1년 정도 딱 지날 때쯤 이게 느낌이 확 이상하게 오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해서 그게 딱 기점 1년, 저는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어떤 영상이 하나가 확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다른 영상이랑 좀 다르다. 그러면 그게 그 채널의 방향성이랑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그맨 동기가 같이 망했으니까요. 개그 콘서트가.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도 그 조금 전쯤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코미디 영상을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백종원 선생님께서 그때 골목 식당에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셨던 식당을 직접 가보는 영상을 찍었는데 앞에 올렸던 영상이랑은 전혀 다르게 그 백종원 선생님 골목 식당을 찾아갔던 영상이 잘 되기 시작해서 그 친구는 지금까지 아예 식당을 찾아다니는 유튜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너무 처음부터 뭐 끝을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가다가 이 영상이 이렇게 오네? 그러면 이게 맞을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을 좀 깊이 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 저게 저렇게 잘 될 줄 알고 준비하고 했으면 제가 헐리우드 감독이죠. 근데 우연히 이렇게 이거는 좀 느낌이 오네? 그럼 이거를 더 몰아붙여봐야겠다 해서 갔던 게 매드몬스터였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도 끝내지 않고 하다 보면 분명히 오는 영상은 무조건 있거든요. 그게 자기 길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한두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죠? 좀 남았습니다. 좀 남았어요? 네. 다음 질문. 네. 네. 저희 원장님이세요. 원장님이세요? 네. 원장님께 질문을 제가 받네요. 아까 이제 제가 인사말 때 유튜브 방송이 하여튼 다양성에 기반해서 있는 거지만 유튜브든 하여튼 문화산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승자 독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장밋빛 희망만 잔뜩 주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우리 그 곽범 유튜버께서는 회사 운영하시고 하니까 주변에 오히려 참 성공할 것 같았는데 실패했던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주변에도 이건 될 것 같아 했는데 실패한 경우 이런 사례들을 줘야 오히려 실패담이 오히려 성공을 좀 더 성공의 지름길 아닐까 싶어서 사람들 다 성공담 얘기하는 거 참 쉬운데요. 좀 저는 주변에서 겪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렇게 보았던 것 중에 실패담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좀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저는 뭐 주변
안 봐도요 제 실패담이 있습니다. 당장 제가 유튜브를 방송국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채널 하나 열어서 이렇게 잘 됐다? 야 진짜 대단하다는데 저는 사실 미대를 전공을 하다가 자퇴를 했고 편집도 할 줄 알았어요. 그 자연스럽게 네 그린섬. 그린섬 어떻게 아시죠? 네. 오 예. 명학이 형이요? 오 진짜요? 홍대에서 뵀어요? 오. 예 맞습니다. 입시를 홍대 그린섬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잘할까를 찾아보다가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고민을 한 거죠. 유튜브 채널을 열어야 되는데 과연 뭘 잘할까? 그러면 웃기는 것도 잘하고 그림도 어느 정도 그릴 줄 알고 편집 프로그램도 쓸 줄 알고 뭐 아이패드에 그림도 그릴 줄 알고 하니까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거기다 더빙을 해봐야겠다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와 이게 혼자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음악 씌우고 더빙하고 길이 맞추고 부족한 컷 다시 그려서 넣고 1분 15초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일주일을 넘기더라고요. 와 이거는 그래서 참고 해보자 했다가 그게 구독자가 480명 때 제가 손을 놨을 겁니다. 그 채널도 하나 있죠. 기간은 그게 사실 오랜 했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한 달 반? 한 달 반?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데 제가 또 다른데 어떻게 이런 유튜브 이런 쪽에 갔더니 명예교수 자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한 얘기가 본인이 지치는 유튜브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너무 일주일을 막 온전히 투자해서 영상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유튜브 시스템 중에 하나지 않을까. 네, 거기에서 온 실패담이고 또 다른 실패담은 제작사가 있는 어떠한 혼자 하는 채널을 운영했다가 그게 몇 명대에서 뭐 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큰 뭐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더 했으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구독자가 여기 오신 저희 공연 모자 쓰고 오신 분, 네, 저것도 2차 생산을 한 저희 굿즈 모자인데 쓰고 오셨거든요. 네, 혹시 그 곽범의 나쁜 방 채널은 구독자가 몇 명일까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10,000명은 안 되죠. 3,000명대예요. 그것도 더 갔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돈을 투자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내세우기도 좀 애매하고 야 이런 식으로 해 하니까 휘둘리게 되고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실패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도 분명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누군가가 야 재밌던데 내가 그러면 좀 PD 뭐 이렇게 좀 붙여줄 테니까 수익이 나오면 몇 대 몇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나중에 잘 됐을 때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되겠지만 처음부터 어떤 투자자의 유혹에는 저는 크게 혼자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혼자 해라. 네, 그 채널도 실패를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개 했어요. 지금 골프 채널도 하고 있는데 그 2,000명대거든요. 근데 그건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건데 그거는 지금 제작사 쪽과 저와 이제 문제점을 찾았기 때문에 잠깐 쉬는 과정이고, 네, 그거는 지금 한 2,000 몇백 명 정도 됐을 건데 그것도 뭐 조회수가 조금 잘 나온 건 잘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그거는 제가 어차피 골프를 이제 막 배우는 과정이라 이걸 그냥 아카이빙 하면 좋겠다 해서 아카이빙식으로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절대 형님이 2년 넘게 하셨다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 사실 채널 운영하면서 2년 넘게 지금 본인 채널 유지하고 계신 분 얼마나 운영하고 계시나요? 3년째. 구독자는 어떻게 해요? 17만?
17만 4천 명이요? 강사님이신가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떤 영상은 무조건 이 알고리즘 선생님의 축복이라 그러죠. 한 번은 빛을 내려주거든요. 네,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물고 늘어지시면 되지 않을까. 네. 네. 또 끝났나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저 뒤에 질문 한 분 더 계신다는데. 네. 마지막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 네,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빨개지셔서 네. 너무 부끄러우시면은 어떻게 뒤돌아서 할까요? 네, 강의 들으시면서 가장 열심히 들으셨어요. 정말 뒤에서 처음부터 네네네네. 끝까지.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 지금 신여청아 TV라고 구독자 4,500명 정도 있는데 조회수가 한 300명? 그 정도 300회 평균?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모든 일을 다 때려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익 이제 일주일에 영상도 3개씩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완전 바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렇게 막 힘든 과정이 있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버티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구독자가 4,000명인데 300회가 나온다라는 게 지금 요즘 유튜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40만 명이 있다고 해서 모든 영상이 40만 명이 나오는 채널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자기 구독자만큼의 조회수를 내고 있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손가락이 들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조회수가 300회 이렇게 나오. 네, 그 정도 나오는데 그 콘텐츠가 약간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속인 관련된 콘텐츠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이제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튼 이제 들어오고는 구독만 눌러놓고 그냥 안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지 또 어쩔 때는 잘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거의 평균이 300회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네. 하소연을 하십시오, 네, 저한테. 이게 저도 뭐 무속인 뭐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저는 충분히 이게 뭐 이렇게 뭐 듣기 좋은 소리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다른 그 무속인 채널이 있지 않나요? 되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그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게 분명히 레퍼런스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편집 방향성이나 뭐 썸네일이나 그 머니 코드라 그러잖아요. 음악에 사람들은 아무리 특이한 뭐 좋은 걸 찾아도 결국은 자기 귀에 익숙한 노래를 더 좋다고 느끼듯이 방법 중에 하나가 어그로를 끈다고 해서 너무 특이하게 가는 것보다는 레퍼런스가 되는 자기 분야에 분명히 잘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레퍼런스를 삼아서 본인 색깔만 조금만 가지고 오면 그리고 영상 일주일에 3개가 300회가 나오는데 3개씩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보다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만 올린다거나 그렇게 조금 변화를 한번 해서 가보시면 어떨까. 네. 그리고 저도 보고 있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모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더 자기보다 잘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레퍼런스랑 모티브를 좀 가지고 오면 충분히 더 쉽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절이 아닙니다. 패러디도 아니고 레퍼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여기와 관련된 비슷한 질문이 온라인상에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게 더 네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 엔잡러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엔잡러 중에 하나의 부수입 1순위가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인 분들이.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N잡러의 유튜버를 부수입으로 가져가는 거를 추천해 주시는지, 아니면 정말 유튜버로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올인을 해서 진짜 컨텐츠에다가 내 영혼을 쏟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추천해 주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추천도 그렇고 뭐 이게 맞다라는 얘기도 좀 그런데, 사실 예전에도 뭐 이런 강연에 가서 한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서 하는 건 유튜브의 흐름에 맞지 않다. 뭐 틱톡도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유튜브도 점점 더 숏폼으로 바뀌고 있고, 유튜브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더 짧은 영상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뭔가 지금 정책도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틱톡, 그리고 인스타 릴스, 그쪽에 대형 회사들이 돈을 투자하는 과정을 보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 짧은 영상에 일주일을 온전히 내 직업은 이거야 해서 투자를 하기보단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문적인 이거를 전달하는 걸 조금 더 재밌게 하는, 이걸 추천을 드리다가 만약에 잘 됐어요. 뭐 돈이 내가 벌고 있는 본업에서의 수익을 넘어섰어요. 그럼 고민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근데 사실 저는 뼈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걸 한번 잃어본 사람으로서 신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 플랫폼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언젠가 이 유튜브란 이 플랫폼에서 빨리 갈아탈 수 있게 뭐 물에 들어가야 되면 장화를 먼저 사놔야 되는 거고, 저는 항상 그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추천은 그냥 취미 삼아 하시다가 고민이 되면 그때 가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본인이 더 행복한 걸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준비된 강연 시간은 사실 여기까지. 네. 네. 제가 여기에 조금 더 한마디를 보태자면요. 제가 사실 뭐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한 달 전에도 그렇고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이렇게 토크 콘서트나 강연을 하면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상에 사실 뭐 취미 생활로 한다? 자존심이 상한다. 나는 이게 직업인데 누군가는 취미 생활로 해서 잘 됐다? 이거는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라고 몇 년 전까지 크리에이터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사실 시대의 흐름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대부분 토크 콘서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요즘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선생님께서도 방금 그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네요. 네. 느끼는 게 다 이런 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이게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본업으로 삼은 사람은 이게 일처럼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계속 볼 수밖에 없고, 뭐가 유행인지, 뭘 써야 되는지, 어떤 음악을 쓰는지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 보다 보니까 느낀 점이 이렇게 빨리 흐름이 진행되다가는 이게 유튜브 다음 어떤 플랫폼이 곧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어린 친구들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데, 어린 친구들 흐름이 예전에 저희가 어르신들 보던 대하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거 64부작을 언제 다 봐. 어르신들 보셨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미니 시리즈라는 게 나왔잖아요. 미니 시리즈를 보다가 이제는 그것도 이건 나 모아서 한번 날 잡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다렸다 보고도 지치는 젊은 세대가 되는데, 저희 밑에 이제 젠지 세대들은 그것마저도 너무 유튜브 10몇 분을 못 봐서 10초 넘기기가 생길 정도인데, 그래서 틱톡으로 그냥 이건 넘기기잖아요. 아예 넘기기, 다음 영상 넘기기. 이래서 조금 드리고 싶은 팁은 그냥 이겁니다. 네. 조금 네. 더 빨라지고 있지 않나. 네. 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너무, 그리고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도 봤어요. 원장님도 제 팬이고요.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